싶어서. 네, 류비 디렉터 이미연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끝내고 싶어가지고. 네? 네. 오늘 주제는 제가 부자 마인드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유산화에서 부자가 빨리빨리 많이 되시라고 이런 강의를 주제로 만들어봤습니다. 저 어떻게 부자처럼 보이시나요? 네. 영혼 좀 두고 말씀하세요. 네. 자, 이 부자 마인드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보면요, 이제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법이라고 혹시 찾아보신 분 계세요? 자, 여기 내가 부자가 너무 되고 싶어서 부자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책을 한번 찾아보신 분. 역시. 그래서 우리 유정 스폰서님은 부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 재한 리더님도 곧 부자가 되실 거예요. 두 분만 손을 드셨거든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부자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당연히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자가 정말 되고 싶었어요. 우리 유정 스폰서님만큼. 네, 그리고 지금 부자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법에는 일반 책에는 성공하신 분들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돈의 흐름을 먼저 파악을 한다. 그리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절대로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부지런하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보다 나아질 수 없겠죠. 그리고 계획되고 정돈되어 있는 삶이어야 된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저도 여기에서는 마지막 부분이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부자가 안 됐나 봐요. 자, 그런데 유산화에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유산화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아주 심플하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확신, 그리고 부자 마인드, 그리고 주도적인 마인드.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이 세 가지를 내가 유산화 사업에서 어떻게 실행하면 좋을지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드릴게요. 먼저 이제 제 얘기를 잠깐 짧게 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유미연장, 루비 디렉터 이미연이라고 해요. 저는 지금 팀 유블리스라는 팀을 수장을 맡고 있고요. 저는 이제 43살이에요. 다 아시겠지만. 저의 마이스토리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되게 원래부터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도 아니고 정말 흙수저로 태어났던 것 같아요. 너무 불행히도 이제 부모님이 일찍 아프신 바람에 저희 아버님이 다 아시겠지만 일찍 사고를 당하셔서 35년을 식물인간이라는 걸로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엄마가 힘드셨을까요? 그리고 저의 삶이, 자식들의 삶이 좋았을까요? 좋지 않았죠. 엄마는 항상 집에 없었어요. 초등학교 때도 엄마는 집에 안 계셨어요. 그래서 양말이 빵꾸 나서 학교를 안 간 적도 있어요. 아이들이 하도 놀려서. 그리고 이런 도시락도 제가 싸 들고 다녔고, 도시락도 어쩔 때 못 살 때는 그냥 화장실에 있었어요. 자존심이 상해서 말할 수 없어서. 그렇지만 그런 삶을 제가 살았어도 저는 그때 물론 힘들고 슬프긴 했죠. 그래서 항상 교회 가서 몇 시간을 그런가 몰라요. 그렇지만 그 삶이 저는 제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 삶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삶이잖아요. 내가 누군가의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삶은 내 삶이 아니고 스쳐 지나가는 삶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나의 삶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 기다리는 삶 속에서 결혼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좋은 남편을 만났어요. 좋은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살게 됐는데 이런 남편이에요. 이런 남편을 만나서 살게 됐는데 뭔가 굉장히 잘 살 거라는 확신은 있었지만 뭘 해야 될지 너무 두렵고 막막히만 했어요. 왜냐하면 또 양가 부모님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조금 가난해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재정 상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남편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지만 이 혼자 버는 돈으로 여러 명의 일이 달려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사실 그런 물론 탓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자라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재능이나 능력이 타고나지 못해서 그래서 정말 너무 막막하기만 하더라고요.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그러다가 정말 너무 행운으로 유산화를 만나게 됐죠. 유산화를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이 첫 번째 차키 지금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다이아 2라고 박혀 있어요. 보이세요? 뒤에? 네. 저희 남편이 너무 기특하게도 저는 아마 이 차키 때문에 일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것 같아요.
그리고 다이아가 될 때까지 저는 절대로 일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남편이 믿어줬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시작하자마자 저게 이제 저희 중고차 차키예요. 지금도 아직은 버리지 못했는데 저 차키에 저렇게 다이아리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희 남편이 저렇게 찍어서 왔더라고요. 저에 대한 믿음이 있었더라고요. 정말 감사하게도. 누군가 한 사람이 그렇게 믿어주니까 없던 힘이 생겼어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 그래서 성공은 마음 자세에 달려있다라는 그런 책들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보고 그래 성공은 마음 상태야. 내가 성공을 진짜 원한다면 나를 이미 성공한 사람으로 여기면 될 거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면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항상 성공하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제 귀에 딱 박히는 말이 있었어요. 골드가 되고 싶어. 그러면 주변에 있는 골드님들을 다 다이아가 되고 싶어. 그럼 주변에 계시는 다이아님들을 다 그분들이 어떻게 시스템을 운영하고 어떻게 시스템을 대하고 어떤 자세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때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성공하신 분들, 우리 스폰서님들은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냥 심플하게 그것들을 복제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막연하게 믿었어요. 남편이 저랑 살기도 좋겠다. 포기는 못하겠다. 시작은 했겠다. 그래서 처음에 사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스스로. 속았다 치고 2년만 한번 이 일을 투자해보자. 왜냐면 속았다 치고 생각해봐도 제가 어떡하지 계산했어요. 이게 안 돌아가는 머리로. 20만 원씩 대략 20만 원씩 뭐 2년 동안 먹는다 해도 1000만 원이 되지 않아요. 쓰레기실을 돌린다 하더라도 세상에 어느 사업이 1000만 원을 쓰지도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돈, 목표, 그것도 제한 없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없잖아요. 심지어 이 일은 2년 동안 내가 열심히 하고 그래 도저히 나한테 안 맞아 하고 그만뒀어. 그래도 리스크는 뭐가 있죠? 건강밖에 없어요. 그러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2년 동안은 나의 1순위를 다른 정말 내 진정한 1순위는 내 가족이거든요. 근데 나의 진정한 1순위를 그 평생의 1순위로 위해서 잠시 우선순위를 바꿔서 유사하는 1순위로 한번 저 성공자들처럼 열심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인업 즉시 그때 아이가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린이집에 가지 않았어요. 제가 주도도 되지 않은 애로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항상 아이를 데리고 실패를 다녔어요. 오죽했으면 저희 스폰서님이 오지 마, 그냥 집에 있어 오늘은. 그 정도로 제가 아이를 데리고 용인에서 강남까지 매주 시스템에 참여를 합니다. 저는 사인업 하고 나서 이런 1박 2일 시스템 고민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내가 하기로 결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사업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지. 또 누구한테 눈치를 보거나 안 간다고 미안해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처음부터 모든 세미나 모든 시스템에 올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안만 보고 달렸어요. 그리고 모든 프로모션에 참가를 했고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뒤를 딱 돌아봤더니 3년 뒤에 나의 미래가 골드 디렉터가 이미 돼 있더라고요. 저는 2년 만에 골드 디렉터가 됐어요. 그리고 사실 이때 시작할 때 남편이랑 그랬어요. 500만 자기가 벌었으면 좋겠다. 사실 그 마음으로 저 스킬을 사줬대요. 500만 딱 자기가 벌면 우리가 삶이 너무 편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진짜 500이 딱 벌어지니까 몰랐어요. 내 삶이 편해지고 있다는 걸. 근데 어느새 내가 갖고 싶은 옷을 사고 있고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먹고 있고 여행을 마음껏 가고 있더라고요. 제 삶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유선화를 통해서 내가 정말 믿고 안만 받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잠시 바꿨기 때문에 그렇게 나의 3년 미래가 이렇게 채워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채워지기 전에 참 도움을 많이 받은 시스템이 있어요. 여기 혹시 석세스 플로어를 안 가신 분이 계신다면 꼭 바로 이 시스템이 끝나자마자 등록하시기를 정말 권하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누가 한번 여기서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꿈이 뭐야? 라고 누가 물어본 적 있어요? 없지 않나요? 저는 정말 유산화 사업을 하기 전에 내 꿈이 뭐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럴 어쩌면 뭔가 이렇게 여유가 없었던 걸 수도 있겠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바빠서. 그런데 이 일을 시작했는데 진짜 당장의 급급한 먹고 사는 문제보다 멀리 나의 꿈과 목표, 나의 가치, 나의 희망, 나의 뭐 이런 미래,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바로 석세스 플로어더라고요. 그때 많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나의 3년 뒤, 5년 뒤, 10년 뒤의 미래를 제가 그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게 생각이 나요, 갑자기. 골드 되기 전에 스폰서님, 최종 스폰서님 저한테 그러셨어요. 지금 막 네가 열심히 선택을 하지만 미래의 너의 팀의 색깔, 너의 팀의 팀원, 구성을 한번 생각을 해봐. 그거를 구성해보고 선택을 하고 사람을 후원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 생각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 내가 내 팀을 갖고 뭔가 운영한다는 생각을 생각해본 적 없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을 들고 나도 그렇게 팀을 갖고 갈 수 있는 사람이지 생각을 하면서 팀원 한 명 한 명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이런 달란트가 있고 이 사람은 이런 달란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내 팀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혹시 비록은 아니죠. 지금 현재 우리 팀 안에 계시지만 내 팀을 꾸릴 분들이기 때문에 모두 다 나의 팀을 앞으로 어떤 색깔로 꾸려가실지 한번 고민해보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5년 뒤에 나의 미래는 이렇게 루비 디렉터가 됐어요. 이때까지 제가 사실은 모든 일을 이뤘어요. 손판에 있는 것들을 잘 이루고 있어요. 소위 월천역 찍어보긴 했습니다. 지금 다시 채워가는 중인데, 예, 500은 넘어가고요. 네, 월천역 찍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소위 월천녀가 됐어요. 어떻게 월천녀 말도 안 돼요. 우리 남편보다 더 버는 일이. 우리 남편은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남들이 더 부러워하는 삼성이라는 대기업에 들어갔고 정말 빡시게 일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보다 그 사람이 몇 년 동안 공부하고 이뤘던 거보다 나 정말 2, 3년 스폰서님이 하라는 대로 다 공짜 시스템 속에서 일했을 뿐인데 그냥 내 건강에 투자했을 뿐인데 월천녀가 됐어요. 그리고 남편이 어려울 때, 남편이 쉬고 싶어 할 때, 진정 나의 1순위. 내 1순위가 쉬고 싶을 때 쉬게 해줬어요. 그리고 빚은 아직 청산은 못했어요. 강민중이에요. 그리고 멋진 강사. 제가 이렇게 나와서 사실 대본이 없어요. 아시겠지만 PPT도 늦게 줘서 너무 죄송한데 이제는 너무 자연스럽게 강의를 할 수가 있는 제가 됐어요. 이것도 처음에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저의 첫 모습 보신 분 아시겠지만 너무 이래가지고 처음 뒤에서 미안해 네가 마이크 떠는 모습이 보였어 막 이러셔서 우리 스폰서님들이 불안해가지고 제가 첫 강의 할 때 눈을 못 떼고 심지어 우리 강경민 스폰서님 제 대본을 외웠어요. 제가 요즘 까먹었는데 입으로 말해줘. 왜냐면 제가 대본을 들고 갔는데도 이분 당황했어요. 근데 앞에서 그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 강경민 스폰서님 대본을 가면서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그랬지만 지금은 대본 없이도 강의를 잘할 수 있어요.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만 어려울 뿐이에요. 10년 뒤에 나의 미래예요. 저는 지금 집사슴을 굉장히 많이 봐요. 왜냐하면 내가 일을 못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일을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을 초대할 거예요. 저한테 잘 보이세요? 수영장이 있는 집으로 바베큐 파티를 할 수 있는, 물론 지금도 테라스가 있어서 바베큐 파티를 할 수는 있지만 좀 좁아요. 그래서 10명 이상은 초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20명, 30명 전체 나의 팀원을 초대할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의 잔디가 있는 넓은 마당을 3스타 다이아가 돼서 지을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지금 이제 45살인데 정년이 거의 52세면은 다들 퇴사를 한대요. 10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더 불안해지는 이유는 이거든요. 내가 이게 불안하다는 의미는 못 믿어서가 아니라 내가 더 빠르게 이뤄야겠다. 남편이 좀 더 편하게 퇴직할 수 있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영어를 요즘 잘하기 시작하니까 너무너무 예뻐 죽겠어요. 그래서 빨리 해외 데리고 나가면서 영화 모습을 보고 싶은데 이런 맛으로 돈 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나의 마음을 옮겨놨어요. 그래서 10년 뒤를 생각하면 지금도 벌써 고민해요. 어디로 가지? 뭘 사주지? 뭘 어디서 어떤 학교를 보내지? 어떤 집을 짓지? 이런 수험생은 어떤 자세가 좋지? 이런 생각을 벌써부터 해요. 그런 생각 꼭 하시길 바랍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삶, 원하는 집, 원하는 차가 있으면 그냥 꿈만 보지 마시고 최소한 인터넷에 검색이라도 하시고 그 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고 좋은 차, 벤츠 사고 싶어요. 벤츠 매장 가보세요. 구경하는 거 공짜니까 카달로그 받으시고 얼마인지 아시고 그거를 집에 있는 책상에다 붙여놓으세요. 매일 달아보세요. 이미 이뤄진 것처럼. 그러면 좀 더 빠르게 이루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 현장에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대단하죠? 네, 두 번째 이제 중요한 부자 마인드예요. 부자 마인드 이 안에는 제품 투자와 자기 개발 그리고 시간의 투자에 대한 내용을 제가 할 거예요. 이 부분이 좀 더 방법적인 내용이에요. 첫 번째 부자가 되려면 확신, 내가 될 거라는 확신을 반드시 가지시고요. 두 번째, 이제부터 실행이에요.
제품 투자와 자기개발 시간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제품 투자예요. 투자. 제품 투자예요. 투자라는 생각을 꼭 반드시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사업하는 사람이지만 월세를 낼 필요도, 권리금이 있을 필요도, 뭐 집을 얻을 필요도, 뭐 직원을 고용할 돈도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단돈 100포인트, 200포인트 내 몸에 투자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투자를 절대 게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100포인트, 200포인트를 떠나셔서 이거는 내 입으로 들어가는 영양제는 사업 자금이다. 난 지금 사업을 위해서 먹고 있다. 이런 좀 의무감과 정말 좀 이렇게 책임감으로 제품을 드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저도 제품을 그렇게 잘 챙겨먹지 못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스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품을 많이 먹는 사람이 성장이 빠르다. 다 직급자들, 위에 직급자들은 제품을 정말 많이 먹는다. 그래서 제가 제품이 진짜 신기하게 제품을 좀 게으르게 깜빡 잊고 먹게 될 때는 수당이 약간 떨어져요. 그런데 맞다 이러면서 제품을 다시 막 챙겨가지고 먹잖아요. 그럼 수당이 진짜 올라가요.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그런데 그 제품을 그냥 헬스팩 두포 오메가 두알 이거 아니에요. 전 제품을 확실히 이용하시는 거예요. 이 사진 인터넷에서 찾을게요. 이지연 리더님 집이에요. 이지연 리더님 손이고. 이지연 리더님이 저보다 수당을 많이 받는 이유가 이거라고 저는 사진을 받고 깨달았어요. 이 강의를 지금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이지연 리더님만큼 정말 안정적인 권리주도 5토씩 플러스 빵빵 받으려면 이만큼 먹어야겠다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먹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품을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드셔보세요. 나는 이것 좀 나한테 필요하지 않아. 나는 가는 건강에 이렇다고 해가지고 안 먹고, 나는 갱년기 아니야. 이렇다고 해서 안 먹고 이런 게 아니라 골고루 먹어봐야 나랑 똑같은 사람만 내가 선택하지 않거든요. 남자도 있을 수 있고, 나는 말랐지만 통통한 사람일 수도 있고, 나는 건강하지만 면역, 또는 나는 피부가 나쁘지만 저 사람은 피부가 좋아.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나랑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양하게 제품을 먹어봐야, 그리고 제품도 그냥 드시면 안 돼요. 제품을 씹어도 먹어보고, 갈아도 먹어보고, 타서도 먹어보고, 하나도 먹어보고, 새알 열라도 먹어보고, 그 모든 임상 실험을 내 몸에 투자하셔야 돼요. 그렇게 먹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제품이에요. 믿고 드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투자 스폰서님한테 자꾸 물어보지 마시고 내가 직접 다양하게 체험해보시고 1을 해도 3일 해도 10일 해도 다 해보세요. 해보시고 그래야 상대방이 물어봤을 때 나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좀 더 자세히 당당하게 전달할 수 있겠죠. 그 제품을 보이든 보이지 않든 전 제품을 애용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화장품은 난 다른 거 원래 쓰는 거 있어요. 이런 거 안 돼요. 그러면 제 돈 벌다 납니다. 네, 그래서 화장품도 꼭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쓸 수 있죠. 선세이 제품으로도. 그래서 모든 제품을 늘 정말 애용하듯이 아끼고 아끼지 말고 팍팍 그렇게 제품을 애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소비와 투자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소비는 단순히 우리가 순간의 감정을 세워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만 투자는 나의 미래가 나아질 수 있도록 삶이 되는 기대의 산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제품으로 내 몸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나의 미래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거를 믿고 열심히 많이 드시면 돼요. 들으셨어요? 네, 넘어갈게요. 두 번째 자기개발이에요. 저는 이 사업 하면서 사실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제가 이 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일반 아줌마였더라면 아기 키우는 엄마였더라면 이렇게 내가 자기개발을 했었을까? 제가 유전아를 38에 만났나? 37, 8쯤에 만났는데 그 37 동안 읽은 책과 37년 동안 읽은 책과 지금 한 5년 동안 읽은 책이 훨씬 많아요. 그 정도로 이 사업을 하면서 책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그 독서라는 부분은요, 참 되게 재밌는 게 수강원님들이 말씀해주시는 리더십과 모든 노하우와 이런 것들이 책에 다 있어요. 그래서 책을 보면서 느끼는 재미가 있어요. 이거 그때 윤종 스폰서님이 한 얘기인데, 이거 그때 누가 한 얘기인데, 이러면서 책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걸 찾는 재미도 한번 가져오셨으면 좋겠어요. 성인자의 모든 노하우가 아낌없이 공짜로 팍팍 담겨있는 게 바로 책이에요. 책을 많이 읽은 분과 읽지 않은 분은 분명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너무 시간이
막 너무 바쁘지 않다. 이 시기에 사실은 책을 더 많이 읽으셔야 돼요. 나중에 정말 액션으로 많이 뛰어야 되고 책을 미팅을 많이 하는 시기에는 사실 책을 읽을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초창기에는 중간중간 책을 많이 읽었고 녹음 파일, 이동할 때는 차로 이동할 때가 많았으니까 그때는 강의 녹음 파일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그 한참 책을 이렇게 앉아서 읽을 수가 없었을 때는 그 밀라라는 녹음, 그 오디오 파일이 있어요. 책 읽어주는 파일. 그것까지 다운받아서 저는 읽었었어요. 그렇게 해서 뭔가 나의 이제 그 상황에 맞게 독서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독서, 자기 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외모 변화. 바깥에서 나를 봤었을 때, 그러니까 비사업자가 계산을 안 하시는 분이 나를 봤었을 때 가장 비전을 보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외모 변화. 외모 변화. 그래서 더 제품을 많이 드셔야지 내가 건강해지기 때문에 낯빛이 좋아지고 셀러리들은 듬뿍듬뿍 많이 바르셔야지 피부가 좋아 보이기 때문에 때깔도 좋아 보이고 좀 사업하더니 정말 사업가처럼 좋아졌다. 그런 얘기 들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모가 변화하지 않으면 절대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비전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어떤 강의 어떤 다이아님이 슈퍼를 가더라도 정장을 입고 화장을 하고 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따라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정도로 독서, 외모 변화 이거는 자기 개발에 너무너무 필수한 그런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복장. 저도 처음에는 찢어진 청바지 입고 다녔어요. 세미나는 찢어진 청바지 입고 오고 그렇게 멋내는데 좋아가지고 그렇게 다녔는데 내 멋을 위해서는 좋아요. 그렇지만 한번 불러보세요. 지금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사업가의 CEO가 그렇게 옷을 조금 더 편안하게 그렇게 입고 다니시는 거 본 적 있으시나요? 뭐 IT 쪽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편하게 일하는 직업이니까 대부분의 CEO들은 굉장히 정장 차림을 하고 있습니다. 정장이 아니더라도 깔끔한 복장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다 여기서 갖고 있는 위산화에서 얻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시잖아요. 뭐 500만 원을 내가 벌고 싶다, 월 1,000원 벌고 싶다, 여러 가지 이제 갖고 싶은 목표가 있으시잖아요. 그럼 그 목표를 권리소득으로 환산을 했었을 때, 우리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500만 원의 권리소득을 지금 갖고 있으면 약 한 20억짜리 빌딩을 갖고 있는 거랑 같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20억짜리 빌딩을 갖고 있는 그런 건물의 소유주를 보세요. 그 사람은 어떻게 보이는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내가 된 것처럼 행동을 하려면 이런 머리를 세우고 외모가 변화되고 그리고 복장적인 부분 외부 바깥에서 딱 봤었을 때 달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배우는 거는 우리 정말 죽을 때까지 배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배우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배우는 거. 어쨌든 어제보다 나아지는 나. 오늘이 어제보다 더 낫잖아요. 뭐 하나라도 더 배우니까. 그래서 저는 유산화를 하면서 되게 좋은 게 돈 벌고 시간을 건강해져요 다 좋지만 끝까지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뇌가 늙지 않잖아요. 그래서 유산화를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동안이에요. 정말 동안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웬만한 정말 위인 서적, 경영학 서적 말보다도 리더십을 잘 하시거든요. 그게 다 자기 개발 이 안에서 시스템 속에서 배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모든 것도 다 자기에 대한 투자예요. 반드시 해야 할 투자.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유산화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오셨으면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독서를 해야 하고 외모 변화를 해야 되고 복장, 배움은 선택이 아니에요. 사업가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회사를 우리가 들어가려고 해도 회사 들어가시기 전에 대학을 준비하고 대학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를 하고 뭐 공무원을 하려고 해도 공무원 시험을 몇 년 동안 준비를 하고 그럼 학원을 끊고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준비 과정들이 있잖아요. 준비 과정 통에 돈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유산화에서 석세스코어 들으세요. 30만 원이에요. 이렇게 하잖아요. 왜요? 공무원 시험은 그렇게 몇 년 동안 몇십만 원을 들이면서 몇백만 원을 들이면서 악기 하나 하려도 악기 하나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죠. 과외비며 학원비며 그걸 준비하기 위한 과정들이 엄청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유산화에서는 왜 배움에 돈을 쓰지 않으세요? 3천만 원의 교육이라 하더라도 내가 여기에서 3억을 벌거나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개발이라는 투자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반드시 자기개발에 대해서 게을리하지 마시고 내 지금 부족한 부분이 뭔지 나는 사업가로 남들이 봤었을 때 사업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하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운동도 되게 많이 필요해요. 운동 많이 하면 또 기분도 좋아지고 활력도 생기고 몸매도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운동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 투자예요. 시간 속에 나를 넣는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무슨 내용이에요? 시간 속에 나를 넣는다. 무슨 내용이에요? 나랑 음악 붙였네? 괜히 쳐다봤어요. 네. 시간 속에 나를 넣는다. 스케줄러를 작성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시간 스케줄러를 작성하지 않으시면 내가 지금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생각보다 몰라요. 그리고 항상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요. 그런데 뭔가 성과는 없고 결과는 없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연간 계획, 그리고 월간 계획, 주간 계획, 그리고 5개월.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이거 4가지는 반드시 지금 다이어리를 갖고 계셔야 돼요. 이 4가지 지금 현재 다 하고 계시는 분 손들어 보실래요? 두 분. 와, 두 분. 멋지시다. 한 분이면 선물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럼 제가 저는 거 드릴게요. 이따가 이거 제가 이거 영양제 드릴게요. 10,000원어치 넘어요. 네. 정말 이렇게 시간 속에서 나를 먹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사업가로서 너무 필요한 거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 나의 주곡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클럽에서도 내년에 지금 행사 계획을 짜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다 짰어요. 여러분들도 이미 지금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올해 마무리되는 벌써 지금 3,4분기죠. 이 3,4분기에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내가 이 2022년도에 들어왔었을 때 계획했던 목표들을 어디까지 이루고 있었는지 반드시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계획만 100번 하면 뭐예요? 실행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2022년도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을 하려고 했는지 다시 다이어리를 펴보시고 거기서 안 된 것들 체크해보시고 지금 다시 재정립을 하시면서 고개로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고개로가 무슨 뜻이죠? 아세요? 고개로. 연합이죠.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뒷자리가 네, 맞아요. 맞아요. 고개로가 무슨 뜻이죠? 일본 안 쳐다본다? 계속 나 쳐다봐요. 같은 거 쳐다봐. 네, 고개로는 성공하려고 다짐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성공하려고 다짐한 사람이 고개로를 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공하려고 다짐했다. 그러면 고개로를 반드시 쓰셔야 돼요. 간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타임테이블에 맞춰서 고개로를 쓰시고 그리고 나의 진정한 1순위를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순위를 바꾸셔야 돼요. 진짜 한 줄을 이발일 때 울트 죽겠는데 계속 안 쳐다봐. 안 쳐다봐. 열심히 이렇게 아픈 건 조금씩 쳐다봐. 아 웃기다. 단어에서 전문 모습까지 다 보여요. 네. 그래서 1순위에 집중하라는 부분 너무 중요하죠. 루즈하게 사업하지 마세요. 유산화의 시계가 그렇게 느리게 흐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유산화의 시계 지금 굉장히 빠르게 흐르고 있거든요. 루즈하게 사업하다 보면 언젠간 되겠지. 천천히 할 거야. 난 내 페이스대로 할 거야. 그렇다라고 하면 내 밑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같이 도태될 수밖에 없거든요.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빠르게 집중하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야 모든 일들이 훨씬 수월해져요. 길면 길어질수록 감도 떨어지고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잠시 진정 나의 1순위를 위해서 잠시 1순위를 갖다 놓는 거예요. 아이 키우는 거 중요하죠. 아이랑 같이 시간 보내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나중에 아이가 진짜 원할 때 엄마 나 여기에 대학에 너무 가고 싶은데 나 이 유학을 가고 싶은데 돈이 필요해요 할 때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1시간 얘랑 의미 없이 놀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일하면서 1순위에 집중하면서 아이랑 시간 보낼 수 있어요. 핑계대지 마. 그런 시간을 반드시 투자하셔야 된다는 거. 계속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일만큼 정말 이 일만큼 일반 근로사업자들보다도 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근로사업자들이 보통 9시에 출근해서 6시간에서 주 40시간 법정 근로시간이잖아요. 주 40시간 법정 근로시간만큼 일하면 유산화에서 얼마 벌 수 있어요? 월 천여는 정말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진짜. 거의 아마 하루에 4시간 근무 잘 안 하실걸요? 보통 한두 개 미팅 뛰고 집에 들어오면 2-3시 되시죠? 네.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직장인만큼 한 달에 꼴랑 200, 300번은 직장인만큼만 내가 이 일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길게도 아니에요. 기간을 잡으세요.
저처럼 2년, 3년. 그러면 저도 3년 동안 집중한 덕분에 코로나가 터진 2년 동안 루비드리토로 승급하고 평안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 거예요, 바로.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1순위가 내가 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희생할 줄 모른다면 원하는 목표를 그냥 희생하셔야 돼요. 지금 유산화에서 내가 쓰고 싶었던 꿈과 와이 목표들 있으시죠? 그거를 간절히 원하고 싶으시면 지금 잠시 희생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100가지 노력해서 너무 필요해요. 이 세상에 공짜는 절대 없어요. 유산화에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골드가 되고 루비가 되고 그렇지 않아요. 잠시 1순위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 세 가지를 다 하면요. 그냥 변화는 사실 돼 있어요. 변화가 안 됐다는 거는 내가 제품을 애용하지 않고 내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내가 1순위가 아니고 그리고 나의 자기 개발을 게을리 했기 때문에 변화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런 것들을 다 하면 변화에 대한 투자는 사실 굳이 따로 하지 않으셔도 돼요. 미친 짓이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매번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어떻게 다른 결과를 기대하면서 살까요? 맨날 똑같이 일하면서 똑같이 일하고 똑같은 거 반복하고 항상 모든 패턴이 반복이 돼요. 똑같은 말을 하고 그러면서 인생이 나아질 거라 내가 승급을 할 거라 기대하시면 절대 안 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패턴에서 조금 더 잘하고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고 좀 더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노력에 대한 가장 큰 보상은 그 대가를 얻은 것이기 때문에 나의 변화된 자신을 또 만나보실 수 있으세요. 미인 계층은 그냥 해봤어요. 처음 내가 진짜 어렵다. 아, 나 진짜 변화하기 너무 어려워. 투자도 어렵고, 진짜 독서도 어려워. 이러시면 미인 계층 딱 하나라도 먼저 시작해보세요. 이거 생각보다 효과도 좋고 기분 좋거든요. 미소하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그거 까먹고. 칭찬하고 이거부터 해보세요. 항상 웃으시고 그러면 그 사람이 옆에는요 사람이 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거울 보세요. 우리 수업하는 사람이니까 옷 냄새도 보셔야 되지만 내 얼굴을 뚫어지게 보세요. 내 복장은 어떤지, 내 화장 상태는 어떤지, 내 표정은 어떤지, 주변 사람들이 나를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도적인 마인드예요. 마지막 오너 마인드. 여태까지 중에 내용들과 거의 다 이제 비슷한 내용들인데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저는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자세와 태도. 그래서 저는 요즘 사업을 할 때 제 신규 파트너나 덱스 파트너가 나왔을 때 그 사람의 자세와 태도를 많이 봐요. 이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사람을 대하는지 그거에 따라 저의 후원의 방식과 후원의 그런 것도 달라지거든요. 얼마만큼 내가 이 일에 뭔가 나의 모든 것을, 내 인생을 바꾸려고 유산화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내가 인생을 바꿀 만한 태도로 유산화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런 것들, 그런 자세, 그런 것부터 다시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일이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프랜차이즈를 이렇게 우리가 갖고 백종원처럼 가져가는 그런 일이랑 저는 같다고 생각해요. 전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해서 유원이라는 팀 안에서 최현정 스폰서님의 가르침으로 2년 동안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또 2년은 강경희 스폰서님 산하에서 김문진 스폰서님한테 같이 배워가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5년째 됐을 때 저는 제 팀으로 분가를 했어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저도 제가 유블리스 이름으로 팀을 이루다가 윤혜선 리더님, 전소연 리더님, 조경희 리더님 다 이렇게 해서 골드 리더님들 다 분가를 시켰어요. 그렇게 내 팀을 분가시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인드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계속 팀원으로 이 팀에 있지 않아요. 내 팀을 꾸려나가야지만 내가 원하는 목표를 유산화해서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 사업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시스템을 못 얻었다. 시스템을 못 얻었어요. 왜 스폰서님한테 미안하다고 하세요? 내 사업인데 나한테 미안해야지. 내가 소통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늦어지는 건데 나한테 미안해야지. 절대 스폰서님한테 미안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일은 내 사업이고 오너마인드로 이 사업을 대하셨을 때 이 사업도 내가 진정한 오너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내 사업이다. 그 누구한테도 기대지 마시고 내가 스스로 찾아보시고 그러고 했으면 좋겠어요. 비즈니스 가이드에 보면은 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정말 노하우부터 해서 방법들이 다 나와 있어요.
스폰서님한테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그 안에 다 있거든요. 물론 스폰서님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저도 스폰서님한테 정말 많이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스폰서님한테 물어보기 이전에 반드시 내가 직접 확인해보고 경험해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50억짜리 필딩을 계약하러 갔어요. 그 사람 말만 믿고 이거 계약할 거예요? 아니죠. 법적인 거 다 따져보실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일은 내 일이에요. 그냥 그렇게 남의 말만 믿고, 물론 스폰서님 일을 말을 믿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 말도 믿지만 스폰서님이 완벽하진 않거든요. 스폰서님은 사람이에요. 틀릴 수 있어요. 모를 수 있고 까먹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오너마인드고 내 사업이다 생각을 하시고 늘 주도적으로 찾아보시고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시고 내가 먼저 해보고 안 된 것들을 스폰서님과 상의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성장이 빨라요. 그래서 너무 기대지 마시고 자세를 이건 내 사업이다 라는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 일반 직장을 다녔을 때도 꼭 제가 사장인 것처럼 일을 했었어요. 진짜. 그래서 항상 이 꿈을 받았어요. 그래서 되게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도 중퇴했지만 대학교도 중퇴를 했지만 한 번도 면접 보고 회사를 들어간 적이 없어요. 늘 소개로 정말 편안하게 회사를 들어갔거든요. 그거는 저는 어느 회사를 가도 칭찬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늘 일찍 출근했고 늘 더 열심히 일했고 내 회사처럼 아끼고 그렇게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그렇게 대우도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사진을 구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여기 앉아있고 여기 팀 유블리스 우리 팀원들을 아친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일이에요. 이런 책상을 보면 내가 어떻게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 되겠어. 하지만 이미 대단한 사람이 돼 있어요. 제 단톡방이 66명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여기 앞에 앉아있고 66명의 우리 함께하는 팀원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진 하나 출력하셔가지고 집에 책상에다 붙여놓으세요. 내가 저 대표 자리에 앉을 거다. 그죠? 왜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정리로 들어갈게요. 버려야 될 나쁜 습관. 반대로 하면 이것들을 버리면 좋은 습관이 되겠죠. 첫 번째 핑계. 핑계 대지 마세요. 내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나한테 핑계 대세요. 남한테 핑계 대지 마시고 핑계 대지 마세요. 여러 가지 일들 있을 수 있죠. 다 있어요. 그런데 핑계 대기 이전에 내 사업이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더 핑계는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일 이외에 유사나 일에 집중을 하시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다른 일들 할 게 너무 많죠.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지금 내가 유사나에 1순위를 두고 있는지 그러면 유사나도 나한테 1순위를 가져다 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 이외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존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 내 사업인데 누굴 원망해요? 내가 선택했는데 내가 하기로 사인했잖아요. 누가 어거지로 돈 떠밀려서 사업한 거 아니잖아요. 물론 좋은 말로 커피를 했지만 그래도 선택을 내가 했으니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을 항상 가지고 별것 아닌 거예요. 제발 좌절하지 마세요. 감정 싸움 하지 마세요. 이 일에. 굉장히 빅 비즈니스예요. 우리 여기 다 빅 비즈니스 할 사람들인데 빅 비즈니스 할 사람들인데 사소한 거에 큰 대의를 잃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지나고 보면 사실 별거 아닌 것들이 훨씬 많아요. 지나고 나면 이해하는 것이 생긴다라는 그 말을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금 당장은 너무 화가 나고 이해가 안 되지만 한 번 물러서서 딱 지나고 보면 그때 그 상황이 내가 다시 읽는 날이 반드시 와요. 그럼 이해하는 것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별일이 아닌 것에 제발 이 사업 아닌 것들 감정적인 부분에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미리 판단하지 마세요. 저도 많이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미리 혼자 판단하고 혼자 오해하고 이러지 마시고 말로 다시 한번 상의하시고 소통하시고 또 책 속에서 또 나의 마음을 풀 수가 있거든요. 마음이 너무 어려울 때는 그런 책들 아니면 성공자의 요구판 이런 걸 들으시면서 좀 많이 극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버려야 될 나쁜 습관, 가져야 할 좋은 습관이에요. 자, 열정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래요. 열정. 제가 열정의 아이콘이었거든요. 이미연 하면 열정이었어요. 네. 그래서 유산화를 다시 맨날 하루 종일 24시간 생각을 다시 하려고요. 네. 열정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 약속, 시간 약속과 나와의 약속 너무 중요하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인데 시간 약속을 어기면 되겠어요. 우리 스포츠님 항상 저한테 그랬어요. 지금 너 이거 뭐라 그랬죠? 10억짜리 계약? 뭐라 그랬어? 50억짜리 계약이라고 그랬나? 50억짜리 계약인데 안 올 거야? 늦을 거야? 이런 말씀 하셨었거든요. 솔직히 속으로
좀 너무하시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생각해보면 그런 돈을 가져갈 수 있는 일이거든요. 내가 믿고 그렇게 일을 한다면. 네. 그래서 그런 시간 약속, 나와의 약속 굉장히 중요하고 노력이라는 부분은 잠깐 핫하고 많은 그런 게 아니라 꾸준한 열정인 것 같아요. 노력이라는 부분은. 그리고 확신, 당연히 믿는 거. 나는 될 거라는 확신. 나에 대한 자존감을 많이 칭찬해 주시고 나를 많이 믿으세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인생은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습관은 매일매일 하는 거. 성실함의 기준을 조금 높여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성실하다라고 느끼는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성실함의 기준을 좀 높이시고 시간 속에 나를 넣어서 타임테이블대로 자, 7시에 일어났어요. 7시부터 8시까지 뭘 하고 8시, 9시, 10시, 11시, 12시 자기 직전까지 시간 안에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스케줄러를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쫓기면서 다니는 게 아니라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세요. 저는 인생이 늘 감사해요. 그래서 제 인생이 조금 잘 풀린 것 같아요. 늘 감사했어요. 그냥 지금 당장 밖에 나가서 하늘이 맑아도 감사하고 따뜻해도 감사하고 시원해도 감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해서 감사하고 이 팀에 있어서 감사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오직 두 가지 방법이 있대요.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사는 거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기적이고요. 내가 처음 한 이사나가 내가 처음 한 네트워크 이사나인 것도 기적이고 감사한 일이고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하고 좋은 제품 먹어서 우리가 건강해지고 꿈이 없는 삶에서 꿈이 있는 삶으로 희망차게 살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직급, 수다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감사하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 잘 안 보이네요. 모든 사람이 경탄할 만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잠재력을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평생 동안 정말 10%도 못 쓰고 죽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내 잠재력을 정말 10분 발휘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유산화이기도 하고 유통 마케팅이기도 하거든요. 나의 잠재력을 일깨우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행하는 것들 모두 끊임없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법을 많이 배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이에요. 지금 제가 했던 모든 내용도 제가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알려드렸는데 누군가는 부자가 되고 누군가는 부자가 되지 않을 거예요. 왜일까요? 어? 맞아요. 역시 행동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 알려줘요. 모든 방법을. 그런데 믿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는 부자가 되고 누군가는 부자가 되지 않을 거예요. 자, 부자가 되시고 싶으신 분은 믿고 행동하시면 돼요.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당신의 인생은 그 믿는 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장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